설레는 여행길에 나서 웃음소리가 가득한 인천공항에 불안해 보이는 미국 여성과 한 아이가 손을 붙잡고 비행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비행 일정을 확인한 후 미국 여성은 아이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서는 순간 아이는 호흡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지고 수많은 인파가 몰리자 미국 여성은 그들을 향해 소리치며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외치는데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미국 여성 엔젤라 벨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재미없게도 살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왔어요.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며 꿈의 여행지라고 불릴 정도로 참 아름답고 흥미로운 곳이 많은데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집에서만 줄곧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여행을 다니기도 했지만 저는 집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죠.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엔젤라 용돈 줄 테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여행 좀 다녀와. 매일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집에만 있는 제 자신이 문제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딱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친한 지인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고 들으며 참 안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계획 없이 살던 제가 처음으로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 나도 안정된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좋았고 안정적인 내 가족이 생기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이때 알았어요. 누군가를 사귀려면 정말 밖에 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했는데 저는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죠. 무작정 누군가를 만날 수는 없으니 저는 내면을 채우며 제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부족한 공부를 하기도 했고 평소 좋아하던 꽃을 다듬으며 기분 전환을 하고 지인들에게 선물도 했어요. 그렇게 밖에서 활동이 많아지고 내면을 채우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외교관이었고 그를 볼 때면 참 멋진 모습에 미소가 멈추지 않았어요. 본인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책임감과 성실함에 저는 이 사람과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을 보면 단번에 알아챌 정도로 느낌이 온다고 하기에 늘 그 느낌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남편을 보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이구나 라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잘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평생을 같이 하며 즐겁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남편은 추진력까지 있어 연애와 결혼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단숨에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저는 동네 마트에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늘 용기를 줬어요. 큰 돈은 남편이 벌어올 거니 저는 소소하게 제 용돈벌이만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배려가 들어있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늘 똑같이 의미 없는 삶을 살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저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자존감이 남편을 만나고 안정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마트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집안 살림을 하며 지내던 중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이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무리하는 것이 싫다며 취미 생활을 즐기고 태교를 하며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내길 바랐어요. 남편의 제안에도 고민이 많았지만 점점 주수가 찰수록 몸이 힘든 게 느껴져 마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10달을 품은 아이가 태어난 후 육아에만 전념하며 살았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아름다운 내 가정 안에서 내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살게 되어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듯한 이 일상이 제게는 참 소중했고 만족스러운 삶이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중 저희 가족에게 첫 번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아이와 제게 다정하던 남편의 모습은 사라지고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걱정스러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야? 밥도 잘 못 먹고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걱정돼. 평소에 남편이라면 제게 무슨 일이 있다고 말을 해줬을 텐데 의외의 대답을 했죠. 아무 일도 없어 걱정 마. 처음 들어보는 낯선 목소리와 단답의 말투는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걱정할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기에 시간이 지나면 말을 해줄 것이라 믿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흐른 뒤 남편은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엔젤라,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해서 고민이 많았어. 사실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한 1년 정도 지내야 하는 상황이야. 애도 아직 어리고 아무래도 타국으로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안 가려고 해봤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근데 나는 혼자 갈 자신도 없고 정말 어려운 선택이지만 우리 가족 다 같이 1년 정도 한국에 가서 살다 오는 거 괜찮을까?
남편이 이렇게 고민을 했던 이유를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 내에서도 여행조차 안 할 정도로 집에만 있는 성격인데 비행 시간만 10시간이 넘는 한국을 가서 터잡고 살 사람이 아니었죠. 남편의 말을 듣고 고민이 많아졌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것을 원치도 않았고 그 먼 타국에 남편 홀로 보내는 것은 더욱 싫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내가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어? 라고 말한 후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아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검색을 해가며 찾아봤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야 했기에 그곳에서 과연 아이가 적응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고 한국은 어떤 곳인지 그 자체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세심하게 살펴본 것도 아닌데 언뜻 봐도 한국이 아이를 키우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죠. 저는 아이가 지내기 괜찮은 환경이라면 그걸로 다 상관없었어요. 한국 다 같이 가자. 가족이 떨어져 지낼 수는 없잖아. 그 길로 저희 부부는 아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미국 집은 1년간 빈집으로 있어야 했기에 정리할 것은 정리를 했고 한국에서 지낼 곳을 찾고 아이가 다닐 유치원도 알아봤죠.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나이라 가자마자 보내는 것이 한국에 적응하기 빠를 것이라 해서 가장 집중해서 알아봤습니다. 남편 회사 측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도움을 줘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어요. 결정을 하고 한국으로 가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물론 한국까지 가는 비행 시간만 해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장시간 비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가 태어난 후 새 식구가 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비행 중에 적응하지 못해 울고불고 난동을 부릴까 걱정을 했죠. 가기 전부터 내내 비행기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아이에게 알려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아이는 너무 신기하다며 하늘을 보고 기내식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하다며 내리고 싶다고 울고 뛰어다니고 싶다고 보챘어요. 성인에게도 미국과 한국 비행 시간은 너무도 길게 느껴지는데 어린아이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혹시 몰라 좋은 자리를 비싸게 주고 사둔 터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어요. 또한 한국 승무원 분께서 어린아이들은 힘든 게 당연하다며 함께 놀아주시기도 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인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본인들이 온전히 즐겨야 하는 비행 시간에 아이 울음과 보채는 소리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걸 알기에 더 조심했지만 오히려 한국 승무원들이 중립 입장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큰 문제 없이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끝까지 오기 싫었지만 한국에 처음으로 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비로소 한국에 왔음을 실감했어요. 저희 가족은 회사 측에서 차량 지원을 해줘 앞으로 살 집까지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저희 가족은 아이가 다닐 유치원까지 함께 손잡고 걸어가 보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놀아보기도 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낯설고 정말 이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의문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했습니다. 아이 유치원을 등 하원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유치원 엄마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보는데 이사 오셨나 봐요. 햇살 반 아기 엄마예요. 저는 이때 한국말을 아예 할 줄 몰라서 서로 번역까지 해가며 소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유치원 엄마들은 저를 놓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정으로 이 먼 땅까지 왔는지 모두 대화를 나눠 오히려 제게 그랬습니다. 원래 낯선 곳에서 제일 서러운 법이니까 우리랑 친구하고 같이 잘 지내봐요.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뭐가 중요해요? 다 똑같이 애 키우는 엄마잖아요.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유치원 엄마들은 늘 저를 먼저 챙겨줬고 아이에게 먹일 한국 음식들도 제게 싸다 주곤 했어요. 이거 먹일 때 살짝만 데워서 먹이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한 5분 정도만 살짝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고 이거는 애밥 안 먹을 때 밥이랑 그냥 비벼서 주면 뚝딱 잘 먹을 거예요. 너무 고마운 엄마들이라 저는 단체 선물을 돌리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유치원 엄마들과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교육 문화를 익히게 되었어요. 애들이 유치원 끝나고 함께 키즈 카페에 가는 날이 있었죠. 카페를 가자고 하기에 저는 커피를 마시는 그런 카페인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애들에게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희 딸도 난생 처음 가보는 키즈 카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땀까지 흘리며 얼마나 놀았는지 몰라요. 애들은 저렇게 애들끼리 뛰어놀고 엄마들은 따로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있다니
신세계였습니다. 아이도 놀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저는 한국 엄마들에게 배우는 게 많아서 좋았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게 많은 것을 알려줬습니다. 저희 딸은 유치원 말고는 다니는 곳이 없었는데 들어보니 한국 아이들은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부족한 공부를 하는 아이도 있었고 수영, 피아노, 태권도, 발레, 합기도 등 정말 다양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유치원 엄마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학원을 다니는 문화가 없는데 한국 아이들은 다 다니는 건가요? 다니지 않으면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학원을 이렇게 다니는 문화가 흔치 않았기에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아이 학원 보내는 건 엄마 자유예요. 물론 공부를 잘하길 바라서 과하게 보내는 엄마들도 있지만 반대로 아이가 원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이가 뭘 잘할지 모르니 다양하게 시켜보고 적성을 찾아주려는 경우도 있고요. 고민해보고 학원 보낼 거면 우리한테 말해요. 추천해줄게요. 이왕이면 애들 같이 다니면 좋거든요. 엄마들 말을 들어보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고작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1년 남짓인데 아이를 위해 한국식 교육 방법을 주입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헷갈렸어요. 물론 배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걸 한국에서 시작해야 할지 미국으로 가서 할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고작 몇 개월이지만 보고 느낀 게 많았거든요. 미국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교육 방식인데 저는 오히려 한국 교육 방식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미국은 조금 자유롭게 아이에게 모든 걸 선택하게 두고 내 인생이니 네가 개척해서 살기를 바란다면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경험이 부족한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견뎌내야 할 인생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길을 깔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한참을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유치원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원을 많이 보내던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한국에 와서 느낀 게 정말 많거든. 꼭 우리 미국처럼 교육시킬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이곳 한국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말 괜찮다면 조금 연장해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제 물음에 남편은 난 찬성이야. 이왕이면 한국어도 당신이랑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 평소에 피아노에도 호기심도 많았으니 이참에 보내보는 게 어때? 아직 어려서 뭘 잘할지 좋아할지 모르니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 남편과 제 생각은 같았습니다. 아이가 최대한 다양한 것을 경험해 추후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에 비해 한국은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더욱 세심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본인이 유치원 갈 준비를 스스로 마치고 본인이 일어나서 가야 한다면 한국은 부모가 대부분 함께 참여해 주는 것이었죠. 물론 미국에서 한평생을 살았기에 제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이미 애를 독립적으로 키우고 있어 이런 부분은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느낀 것은 한국의 교육 과정은 굉장히 단계별로 탄탄하다는 것이었죠. 적어도 이곳에서 아이가 학습 과정을 모두 마친다면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강요를 하거나 자율성을 파괴하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았던 제가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시선에 본 한국은 정말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공동육아라 해서 함께 육아를 하면 덜 힘들다는 개념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공동육아와 비슷한 맥락으로 품앗이 육아도 있는데 이런 거였죠. 제가 만약 외출을 해야 하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을 때 대신 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대신 육아를 해주고 다음에는 제가 그 집 아이를 봐주는 것이죠. 이런 한국의 육아 문화는 미국에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좋았어요. 같은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끼리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많기에 서로 함께 할수록 좋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적응하고 보낼까 걱정이 많았죠. 지나고 보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웃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이와 함께 밖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녀 옆에는 늘 한국 유치원 엄마들과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 어색하고 어울리기 싫을 수도 있는데 한국 엄마들은 그런 내색 하나 없이 저를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이 교육 문제뿐 아니라 더 저렴하게 장 보는 방법, 살림을 잘하는 방법, 한국 음식 만드는 방법 등등. 저는 도움만 받은 1년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걱정한 시간이 무색할 만큼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렸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더운 여름이 지나고 낙엽 떨어지는 가을을 보내니 다시 처음 만났던 추운 겨울이 왔죠. 이맘때쯤 제가 많이 울적한 모습을 보여 남편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엔젤라 괜찮아? 한국에서 사람들이랑 정기 많이 들었지? 막상 가려니 나도 시원섭섭한데 매일을 함께한 당신은 오죽할까 싶네. 그러지 말고 떠나기 전에 사람들 모두 초대해서 파티 한번 할까? 스스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울적한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꽤 힘들었습니다. 괜찮아. 다들 바쁜 사람들인데 파티까지 열 필요가 뭐가 있어. 조용히 인사하고 떠나는 게 맞지. 거리가 좀 멀어야 놀러 오라는 말을 할 텐데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고 정말 누가 와줄까 싶은 생각이 들다 보니 이게 영원히 마지막일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 1년 동안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과 생각을 하며 엄마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많이 성장했는데 이웃 한국인들과 헤어지는 게 싫었어요. 물론 슬펐지만 저희 가족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했기에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와야 했고 저는 미국에서 살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아이와 남편보다 며칠 먼저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다가왔어. 한국에서의 모든 시간이 참 좋았어. 여기서 계속 살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참 아쉽네. 한국에 올 때도 갈 때도 선택권이 없는 게 너무 속상해. 서운함에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고 그렇게 정말 떠날 준비를 끝냈고 모두에게 진심을 담은 인사를 했죠. 너무 먼 곳이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미국으로 놀러 와줘요. 내가 언제라도 기다릴게요. 처음 한국에서 1년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막막해서 눈물이 났지만 엄마들과 함께 보낸 한국의 1년은 제 평생 살아온 시간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한국에서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런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꼭 우리 미국 집으로 놀러와 주신다면 은혜 꼭 갚을게요. 모두 건강하고 우리 화상 채팅도 종종 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한국 엄마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꾹 참으려 했지만 모두 눈물을 훔치며 또 웃으며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까지 하고 나니 정말 모든 게 끝이 났구나 실감을 했어요.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고 아이와 길을 나섰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먼저 온 인천공항은 단둘이라 조금 무서웠는데 하필 아이 몸이 좋지 않아서 신경이 더욱 날카로웠어요. 그래도 한국 소아과 약은 정말 잘 들어서 미리 타온 약을 먹이고 대기를 하는데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지연되면서 아이 컨디션은 더욱 좋지 않아졌죠. 몸에 힘이 쭉 빠지더니 저를 보는 아이의 시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상태로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면 아이가 큰일이 날 것 같아. 비행 일정을 바꾸려는데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고 아이를 붙잡고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는 저를 뒤로 하고 한국 사람들이 대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평소 아픈 곳 있나요? 여기 공항에 병원 있으니 우선 그쪽으로 빨리 가시죠. 어머니 정신없으시니 제가 안고 뛰겠습니다. 짐 챙기시고 천천히 오세요. 도와달라는 말도 한마디 안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서서 아이를 공항에 있는 병원으로 안고 뛰었습니다. 이후 저를 진정시키며 의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줬어요. 아이 증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모든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공항에 이런 병원이 있는지, 한국 사람들의 온정은 어디까지인지 얼떨떨했어요. 우선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 영문도 모른 채 답답한 상황이라 저는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공항 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많이 놀랐지만 제가 놀란 것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한국 의료 수준 굉장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달리 정말 신속하게 병명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줬어요. 저희 아이는 지병이 없는 아이였기에 단순 감기로 인한 고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가 급성 백혈병이었고 공항 내 병원에서는 구급차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인계를 해주셨어요. 병원까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간 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놀랐던 이유는 이미 한국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아이 몸에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했었어요. 먼 타국으로 가니 혹시라도 문제가 없으니 해서 말이죠. 그때 저희 애는 너무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백혈병일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아이는 정밀 검사에 들어갔고 저는 눈물이 났지만 보호자로서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하나씩 해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정신이 없는 제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대학병원에는 국제진료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제가 한국말을 못해도 아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었어요. 공항 내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서 갔던 터라 도착해 정밀 검사를 시행했죠. 한국의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검사가 끝나길 또 남편이 오길 기다리는 동안 하염없이 무너져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백혈병이 맞았고 당장 치료를 해야 했어요. 여기서 저희 부부에게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할지 미국으로 당장 넘어가서 치료를 할지 말이죠. 한국 의사는 저희에게 그랬어요. 아픈 아이를 무리하게 긴 비행 시간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걸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병원 그리고 제가 충분히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아이를 위해 치료가 들어가야 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백혈병은 너무 큰 병인데 타국에서 치료하는 게 맞을지 혼란스러웠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남편에게 그랬죠. 나는 한국을 믿고 싶어. 아니 믿어. 오히려 미국보다 더 건강하게 원래처럼 되돌려 놓을 거야. 여기 남자 우리. 제 말 끝에 바로 입원 절차를 밟고 앞으로의 치료와 수술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많이 고단했던지 울다 지쳐 잠든 아이 손을 붙들고 소리도 못 내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 아픈 동안 엄마가 아무것도 몰라줘서 미안해. 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아이가 아프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표정도 없이 그저 아이 앞에서만 밝은 척 웃으며 병상 생활을 시작했어요. 대신 아파주고 싶은 이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작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허탈함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아파서 우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해도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힘들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어를 꽤 배우긴 했는데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치원 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한참을 울며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래놓고 무슨 엄마겠어? 난 엄마 자격도 없어. 나는 애가 이렇게 아플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 나는. 그런 제게 유치원 엄마는 그랬습니다. 그게 왜 엔젤라 탓이야? 아이가 아픈 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애가 아픈 걸 엄마가 어떻게 막아. 그저 아픈 아이가 더 아프지 않고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엄마가 같이 해주는 거지. 묵묵히 그 자리 지키면 돼. 무너지지 마. 엔젤라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강한 엄마야.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 통화를 끝내고 점점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자책만 하고 있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옆을 지켜야 빨리 좋아질 거야. 정신 차리자. 웃을 일이 아예 없었기에 그냥 이유 없이 웃었습니다. 아이와 대화를 하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해서 웃어버렸어요. 그렇게 웃다 보면 정말 진심으로 웃을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이는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니 많이 지쳤고 그야말로 뼈밖에 남지 않았죠. 안 그래도 살집이 없는 애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울고 힘들어하면 애가 더 불안해할까봐 일부러 더 강하게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밥을 먹지 않고 치료를 하면 예전처럼 친구들과 뛰어놀 수 없어. 유치원도 갈 수 없을 거야. 병원에 있는 게 싫다면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이 밥을 다 먹어야 해. 건강해져야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제 단호함에 어느 날은 울고 어느 날은 제 말을 듣고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아이와 제게 병원에 있던 이 시간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잠든 아이를 두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마침 유치원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딱 재우고 나왔는데 너무 반갑네. 나 이제 정신 차렸어요. 정말 괜찮아. 그러자 유치원 엄마는 뭘 정신 차려? 몰골이 이게 뭐야? 라고 말하는데 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리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유치원 엄마들이 모두 저를 보러 와줬어요.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길 왔어? 다들 어떻게 왔어요? 유치원 엄마들은 진작에 오려고 했는데 아이와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안정되면 오려고 기다렸다고 했죠. 그냥 온 것도 아닌 평소 아이가 잘 먹던 반찬과 제가 먹을 반찬까지 정말 한가득해서 와줬습니다. 엔젤라,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 잘 알지만 엄마니까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 언제든 연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같이 이겨내보자. 그녀들의 말은 정말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반찬이 떨어질 때쯤 와서 또 해다 주고를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그 덕분에 병원 밥을 잘 먹지 않던 아이도 밥을 한 공기씩 비우기 시작했죠. 한국의 의료 체계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의 경과는 매우 좋은 편이었고 빠르게 호전되었어요. 몇 개월이 넘도록 눈물로 보내다 보니 드디어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추적 관찰을 하며 경과를 봐야 했지만 아이는 이전처럼 씩씩한 모습을 보여줬죠. 저희는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봤자 한국에서 한 수술이고 치료인데 이어서 제대로 해줄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굉장히 만족을 했고 제 아이의 생명줄이기에 이 한국을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가족이 쭉 함께 살기에 한국은 나무랄 것이 없는 곳이었죠. 제가 이 결심을 하기까지 가장 큰 이유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우리 미국 가요? 나는 한국 친구들이 보고 싶은데 친구들은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아이가 한국에 남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병원에서도 아픈 시간이었지만 한국이 너무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 선생님도 나한테 잘해줬어요. 나 또 병원 가야 하면 여기서 가고 싶어요. 어린아이지만 다 느끼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봐도 한국 의료진은 미국과 달리 전문적이면서도 아이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줬는데 그걸 어린아이도 아는 거죠. 제게 아이는 전부이기에 아이가 원한다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만족하고 좋았던 한국이라고 해도 이민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은 꽤 고민스러웠지만 아이를 위해서 결정했어요. 혹여나 추후 몸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무조건 한국 병원으로 갈 것이라 생각을 했기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더 머물지 않을 이유는 없어 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난다고 생각했을 때 아쉬움이 있었지만 영원히 한국에 있을 거란 생각은 못 했는데 지금은 한국에 남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이 건강은 무척이나 좋아져서 언제 아팠냐는 정도입니다. 하나 신기한 것은 저희 애가 원래 똑똑한 애는 아니었는데 엄마들이 알려준 대로 교육을 서서히 시작하니 놀랍게도 영재 수준으로 아이가 진도를 뛰어넘고 있어요. 그렇게 사교육에 집중한 것도 아닌데 정말 한국의 교육 그리고 의료 수준은 미국과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대로 영재로 클 것인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도 남편도 영재로 크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발 건강하게만 잘 자라주길 바랄 뿐이에요. 제게 한국은 제 생명을 살려준 곳이기도 하고 저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준 고마운 곳입니다. 여전히 유치원 동기 엄마들이랑 소통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그들이 한국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현재와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저희 가족은 지금 이대로만 영원하길 바라며 앞으로 펼쳐질 한국 생활도 기대가 됩니다. 누가 뭐래도 온정이 넘치고 똑똑하고 체계적인 이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최고의 국가입니다. 살기 좋고 따뜻한 한국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한국의 하늘을 보며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외진 한마을에 갑자기 나타난 한국인 가족을 둘러싸고 미국인들의 야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는 어린 남자아이도 보이는데 마을 사람들 야유는 멈출 줄 모르고 한국인 가족은 매우 당황한 눈치인데요. 그때 한국인 여성이 본인의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치는데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외진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40대 미국인 여성 낸시입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과 남편이 있어요.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마을은 남편이 출퇴근하기에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지만 저희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서 쭉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기대했지만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은 남편과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축 처진 남편에게 그럼에도 할 수 있다고 응원을 아낌없이 해줬지만 이직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다 마지막으로 살아보겠다고 이 동네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들과 달리 집값도 저렴했고 무엇보다 동네 분위기가 참 푸근하고 좋았어요. 각자 자기 살기 바쁜 미국인들의 흔한 느낌이 아닌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줬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남의 집에서 월세를 내며 살았고 방 하나에 화장실을 쓸 수 있는 환경이었죠. 주인집 부부가 워낙에 따뜻하셔서 끼니도 다 챙겨주셨고 저희가 돈 버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 덕에 저희 부부는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 3년을 보내고 뱃속에 첫째가 들어섰을 때 비로소 저희 집을 찾아 이사를 할 수 있었죠. 대단히 좋은 집은 아니지만 2층 집에 저희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 생겼다는 것에 만족을 했어요. 너무 노후된 집이라 고장난 곳이 꽤 많았지만 이 또한 살면서 하나둘 고쳐나가기로 했죠. 저희 부부가 이 집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전부 마을 분들이 함께 봐주셨고 늘 맛있는 음식, 좋은 옷들도 나눠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족에게는 이 동네도 이 집도 함부로 돌아설 수 없는 지키고 싶은 곳이었죠. 이곳에서 첫째에 이어 둘째도 낳고 살다 보니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최소 10년 이상은 전부 살고 있는 곳이라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함께 했고 소꿉친구로 나고 자란 애들이 대부분이죠. 저 집 오늘 저녁 메뉴가 뭔지 내일 메뉴는 뭔지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이랍니다.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가족 관계까지도
다 아는 변화가 없이 늘 한결같은 동네에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은 모두 모여 스쿨버스를 타고 유치원을 가고 동네 엄마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던 중 오래도록 비어있던 저희 옆집에 누군가 이사를 오는 것을 목격했죠. 낸시야, 드디어 옆집 친구가 들어오겠네? 축하해. 그런데 이사 오는 사람은 누굴까? 여기까지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궁금하네? 그러게? 저 집 너무 오래 비워져서 폐가로 변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낸시 축하해. 마을 분들은 모두 저를 축하해줬고 저 역시 옆집이 폐가로 변할까 무서웠는데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집이 오래도록 비워져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희 가족 역시 누구든 들어와 주길 바랐지만 이 동네를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아무래도 집값이 싼 대신에 외진 곳이라 밖으로 나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다들 선호하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다만 저희 가족처럼 오래도록 이 동네에서 터를 잡고 사는 저희들의 이웃들은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 있었죠. 옆집에 이사를 들어오는 걸 목격한 후 너무 기뻐서 한 걸음에 달려가 먼발치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이 동네까지 들어올 리가 없는데 대체 누가 이사를 온 걸까라는 생각을 했죠. 저희 마을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일이라 모두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사하는 저 사람들 동양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거지? 자세히 보니 미국 사람이 아닌 동양 사람들이었고 부모와 남자아이가 보였어요. 동네가 워낙 외진 곳이라 미국에서도 아는 사람만 알 정도로 먼 곳인데 이곳에 외국인이 올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저희 동네 사람들이야 저처럼 오래도록 이곳에 터를 잡고 머물기에 그러려니 하며 사는데 아이까지 있는 외국인 가족은 너무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한참을 이사하는 걸 쳐다보다 우선 저희는 흩어졌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창문 너머 보이는 그들에게 자꾸만 시선이 갔어요. 먼 타국에 외진 이곳으로 이사를 하는 일이 부디 나쁜 일이 아니길. 속으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타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일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며 저는 청소에 서빙에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아이들만 키우게 되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저희 가족에게도 위기가 또 한 번 찾아왔고 남편이 일 때문에 일본으로 약 1년 정도 나가 있어야 했었죠. 가족은 절대 떨어질 수 없어. 더군다나 당신이랑 애들만 두고 나 홀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가족 다 같이 다녀오는 게 어떨까?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생각이 많았지만 남편의 말을 존중했기에 그렇게 온 가족이 일본으로 나갔었죠. 그러나 차갑고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일본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그저 선택해서 주문을 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심지어 음식 자체도 너무 맞지 않아서 하루하루 고역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선뜻 마음을 내주지도 않았고 식당을 가더라도 1인 좌석이 정말 많을 만큼 일본인들의 개인주의 성향은 매우 강했어요. 그런 곳에서 제가 적응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 정도 있기로 했던 계획이었으나 제가 매일 눈물을 보이며 괴로워하니 회사에 조율을 하여 3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었죠. 타국살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몸소 느껴봤기에 저 동양인 가족이 이 좋은 마을에서 잘 적응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다들 이사를 가지도 이사를 오지도 않는 마을이라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것에 들떠있는 분위기였어요. 굳이 차 한 잔을 하자며 온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와서 창문 너머 그들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자꾸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잘 지내보는 게 어때? 앞으로 한 마을에서 같이 살 사람인데 소개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잖아. 저희는 낯설 저 동양인 가족을 진심으로 받아주기 위해 인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조심스레 노크를 하고 기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르는 거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희는 다 10년 이상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다 알거든요. 인사를 했는데 표정이 좋지 않은 동양인 여성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당황했고 잽싸게 저는 제가 만든 쿠키를 전달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마을 분들 참 좋은 분들이라 같이 잘 지내면 좋을 거예요. 제가 평소에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만든 쿠키 좀 드릴게요. 저희는 바로 옆집이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그렇게 말을 끝내고 쿠키를 쥐어줬는데 동양인 여성은 제게 다시 쿠키를 건네주며 제가 만든 거 아니면 저희 가족은 안 먹어서 이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긴 미국이고 저희는 한국인인데 정서도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잘 지내겠어요. 저희 가족한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이내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좋은 마음에 다가온 저희들은 모두 당황을 했고 한 동네분은 그러셨죠. 한국 사람이라고 했지? 사람이 어쩜 저렇게 무례해? 한국인들은 원래 다 저래? 다들 저 여자한테 말도 걸지 말자고. 아니, 동네에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저러는 거야. 마을 분들은 이내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고 집으로들 가셨어요. 물론 저도 한국인 여성의 행동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저는 한국인 여성이 어떤 사정이 있을 것 같아 보였는지 너무 나쁘게 보지는 않았어요. 이후로부터 마을 분들은 모이기만 하면 한국인 가족에 대한 험담을 했습니다. 저 한국인 여자 진짜 성격 이상한 것 같아. 스쿨버스 탈 때도 봐봐. 애들끼리 인사도 못하게 하고 저렇게 할 거면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애 혼자 키우지 뭐 하러 유치원을 보내. 정말 이상한 여자야. 난 어젯밤에 저 여자 봤어. 다 큰 애를 업고 한밤중에 마을 돌고 있던데 거기다 울고 있었어. 사람이 음침하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왜 이 좋은 마을에 이상한 한국인 가족이 이사를 와서 동네 분위기를 망치냐며 난리도 아니었죠. 마을 분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며 보이는 한국인 가족이 사는 집을 바라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그때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곧 저희 첫째 생일이라 파티를 열어줄 계획이었기에 저 집을 초대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봐서 그런지 저는 먼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상황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 믿고 있었기에 제가 손을 내밀어주고 저희 동네에 적응을 하면 분명히 그녀의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다음 날 스쿨버스를 기다리며 아이가 만든 초대장을 슬쩍 한국인 여성에게 건네줬어요. 내일 우리의 생일이라 집에서 파티가 있어요. 아이만 보내도 좋으니 이참에 애들끼리 친해질 시간을 주는 게 어떨까요? 한참을 초대장을 쳐다보고 만지작거리더니 제게 그랬습니다. 애들끼리 친해지길 원하지도 않으니 제발 저희 가족한테 관심 꺼주세요. 이 말을 듣고 참아내고 이해하던 감정이 불쾌함으로 변했어요. 아무리 사연이 있다고 한들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까지 무례한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차갑고 냉정한 그 감정이 겹쳐 보여서인지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분들은 모이기만 하면 한국인 가족에 대한 얘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여성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네 이웃 중 한국인 친구를 둔 이웃이 있었어요. 너무 궁금한 나머지 혹시나 싶어 물어봤는데 한국인 친구가 그녀를 안다며 그녀에 대해 말을 해준 것이죠. 내가 한국에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글쎄 유명한 여자더라고. 한국에서 사고치고 멀리 도망온 거래. 어쩐지 매일 모자 푹 눌러쓰고 사람이 음침하더라니.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었기에 사고치고 도망왔다는 말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저 여자로 인해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미 한국에서는 정말 큰 논란이라 마을분의 한국인 지인도 그 여자와 가족들을 말하니 바로 알아챘다고 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저 여자로 인해 누군가 죽었다고 하니 마을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어요. 혹시 모르니 다들 문단속 철저하게 하고 애들 절대 저 집애랑 어울리지 못하게 하자. 저 여자를 우리 마을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상황은 정말 악화되었고 결국 한국인 가족을 쫓아낼 생각 가지하기로 했죠. 저 역시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 이제는 불쾌함이 아닌 무서움으로 감정이 변했고 바로 옆집인 게 너무 찝찝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바로 옆집에 외국인이 이사를 왔는데 본인 나라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왔다고 하면 무섭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제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사람을 좋게 보고 다가가려 하는 제 성격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한국인 여성에게 아예 등을 돌리게 되었어요. 이런 말까지 들은 이상 저를 포함해 마을 분들은 모두 한국인 가족을 이 동네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한국인 가족을 쫓아낼 궁리를 하던 중 한마을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고 나가달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 우리가 뭐 하러 저 한국인들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해? 가자. 대답을 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즉시 한국인 여성의 집으로 달려갔고 이번엔 한국인 남성이 나오고 그 뒤에 한국인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애아빠이던 한국인 남성 역시 공범일 거라는 생각에 그들을 상대로 모두 모여 얘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는 범죄자이고 도망쳐온 사람들이니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말로 분노를 해 순식간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저희 동네 사람들이 당할 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 다 같이 함께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말을 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거 다 알아요. 한국에서 그런 사고를 치고 여기까지 도망온 거 다 안다고요.
우리 마을에 당신들 같은 사람이 있는 거 끔찍하게 싫으니 당장 이사 나가줘요. 라고 말을 하니 한국인 남성은 성큼성큼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모두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가온 한국인 남성은 저희를 보며 한숨을 쉬기 시작했고 이내 손사래를 치며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그건 오해이고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당장 말하기 힘든 일이 있어서 이런 오해를 사도 말을 못하는 게 죄송하지만 오해는 말아주세요. 집사람이 지금 마음이 좀 힘들어서 어울리지 못하고 무례하게 하는 것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저희 여기서 어디로 갈 곳도 없어요. 저희 가족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꼭 그 오해 풀어드릴게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갔던 터라 예상외의 반응을 보니 모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남성은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충격을 받은 마을 분들에게 효과는 없었고 당장 나가라고 성화였죠. 그러나 저는 한국인 남성의 말을 듣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정말 말 못할 아픈 사연이 있는 듯 했어요. 정말 저 모든 것들이 오해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먼 타국까지 도망치듯 온 가족이 온 걸까 싶었습니다. 또 그렇다면 말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정말 외롭겠구나 싶었어요. 저 역시 한국인 가족들이 너무도 무서웠지만 한 번은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한국인 남성의 말대로 오해가 맞다면 저희 동네 사람들이 정말 큰 실례를 범한 것이니 조용히 묵묵히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자고 있던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미친 듯이 두들겼어요. 너무 놀라 남편과 잠에서 깨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바로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눈물 범벅에 땀 범벅을 한 한국인 여성은 아이를 들쳐 업고 말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언뜻 봐도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저희 집에 온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묻지도 않고 차를 태워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한국인 여성은 아이를 품에 안고 그랬어요. 엄마가 미안해. 제발 정신 차려봐. 곧 병원이야. 너도 형처럼 보낼 수 없어. 조금만 버텨줘 아가. 엄마가 미안해. 이 말만 수도 없이 반복했고 저는 저 말 속에 형처럼 보낼 수 없어를 듣고 정말 사연이 있겠구나 싶었죠. 병원에 도착한 후 단순 장염이던 아이는 수액을 맞고 잠이 들었고 저는 한국인 엄마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함께 나란히 앉아 한참 정적이 흐르던 중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첫째가 있었어요. 애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제가 애들만 두고 쓰레기 버리러 간 사이에 애가 먹고 가버렸어요. 저 때문에 제가 부족해서 애를 먼저 보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이렇게 숨쉬고 제가 살고 있어요. 저는 모든 말을 듣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만 두고 잠시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에 첫째가 숨겨둔 땅콩을 몰래 꺼내 허겁지겁 먹고 기도가 부어 호흡곤란으로 이어져 죽었다고 해요. 애 엄마가 발견했을 때는 애가 숨을 못 쉬고 있었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 같다고 합니다. 알레르기가 이렇게 심한데 땅콩을 집에 숨겨둔 것이 둘째가 유독 땅콩을 좋아해서 안 먹일 수가 없어 몰래 숨겨놓고 식기도 다 따로 쓰고 땅콩 먹을 때는 아예 분리를 해서 먹이고 그랬다고 해요. 그걸 첫째가 몰래 본 건지 높은 곳에 숨겨둔 그 땅콩을 꺼내 먹은 거죠. 한국인 여성은 본인이 집을 비운 7분 사이에 아이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그 죄책감과 동네 사람들, 지인, 가족들까지도 손가락질을 하는 상황을 못 버티고 나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둘째가 그런 한국인 여성에게 엄마 형아처럼 나 떠나는 거 아니지? 내 옆에 있을 거지?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애만 보고 살려고 다 놓고 이 먼 곳까지 온 거라고 합니다. 하필 둘째도 음식 알레르기가 심한 편이라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만든 음식만 먹이고 밖에서는 어떤 것도 먹이지 않는다고 해요. 이 먼 곳으로 이민을 오면서 그야말로 아이랑 함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온 거라 아이만 보고 지낸 거였죠. 저희 동네 사람들이 다가갔을 때 마음 한편으로는 아이들끼리라도 어울리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애들끼리 어울리다 애가 잘못될까봐 너무 두려웠다고 해요. 또 이 동네에도 소문이 나서 다들 본인에게 손가락질을 할까봐 두려웠다는데 이 모든 말을 들으니 한국인 여성의 마음과 그동안 보인 모습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그런 한국인 여성에게 말을 해줬어요. 어렵고 아픈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집으로 와서 애들끼리 놀게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 것 어떨까요? 엄마도 살고 애도 살아야죠. 아이 못 먹는 음식 우리 집에 두지 않을 테니 당장 내일부터 오세요. 한국인 여성을 보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가 아팠던 이날도 하필 아빠는 야근 중에 전화도 안 받고 한국인 여성은 내내 집안에서 아이와 지내기만 해서 택시 부르는 방법도 병원 가는 법도 몰라서
저희 집으로 뛰쳐온 거였죠. 그런 그녀에게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조금 마음을 연 건지 바로 다음 날 정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혹시 불안할 그녀를 위해 아이에게 위험한 것들은 집에 하나도 없으니 안심해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만들어 동네 분들께 많이 만들어주는데 특별히 이 집에 줄 때는 뭘 넣었는지도 다 말해줄게요. 그녀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보이며 정말 감사해요. 세상과 등지고 살았던 터라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저희는 이날 이후 아이들이 하원을 하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이고 아이들은 놀게 두고 저희끼리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물론 동네 분들은 그녀와 어울리는 저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낸시 도대체 요즘 왜 저 여자랑 어울리는 거야? 저 못된 여자랑 낸시가 어울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저 여자 사람 죽였을지도 모르는 여자인데 어울리지 마. 저는 그들에게 이 아픈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말 못할 아픈 사연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들 따뜻하게는 못해줘도 너무 등지지는 말아요.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냥 마음이 자꾸 그녀를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점점 그녀와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라 다른 육아 방법, 교육 방식에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나누며 차이에 놀랐던 몇 가지를 말해보자면 우선 분리수면과 가족수면이었어요. 미국의 경우 신생아부터 부모와 분리된 침대에서 재우다 6개월 정도 되면 아예 다른 방에서 재우는 분리수면을 하죠. 6개월 이전에 분리수면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한국은 커다란 패밀리 침대에서 가족이 같이 자는 가족 수면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도 여전히 가족 수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기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가 놀랐던 것인데 저희는 카펫 위에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그 위에서 아이들이 앉아서 놀고 뛰고 하는 걸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녀는 제게 밖에서 신던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 카펫이 더럽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약한데 여기에 앉아서 놀고 눕고 이러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미국은 모두 이렇기에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그녀의 집에 가고 놀랐습니다. 바닥 전체에 매트 같은 걸 따로 시공을 해뒀고 특히 많이 뛰어노는 거실에는 두툼한 매트가 있었죠. 이렇게 매트를 깔아두고 소독하고 닦아주고 해야 안전해요. 이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고 한국의 문화를 점점 습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아이에게 더 좋은 방향이라면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니 미국은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고 한국은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엄마가 옆에서 다 함께 해주는 느낌이 강했어요. 물론 문화 차이일 뿐 잘잘못을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육아법이 저는 좋게 보여 많이 배웠고 변화도 많이 줬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서로의 문화를 입히며 저희는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정말 많이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어요. 저는 변화된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죽어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던 그녀는 아이 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서히 시작했어요. 이별하는 날이 다가오는 듯하여 조금 서글펐지만 행복하기만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빼고는 매일을 함께 보내며 주로 아이들 얘기를 했는데요.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가 아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여 많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고민이 생겼어요. 한국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있을 만큼 굉장한 수준이었죠. 저희 아이들 나이가 지금도 늦지 않은 나이라 함께 한국으로 넘어가 아이들 교육을 시작해볼까 싶었습니다. 그녀가 제 곁에 있다면 먼 타국이라도 정말 든든할 것 같았어요. 물론 남편은 이런 제 의견에 조금은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태껏 미국 땅에서 살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한국까지 가서 새로 자리를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애들 미국에서 커도 충분히 잘 클 수 있고 우리가 있는 이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인 줄 몰라서 그래? 저는 남편에게 제 진심을 다시 한번 말해봤습니다. 참 좋은 나라인 거 알지만 한국만큼은 아니더라. 애들 교육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멀리 봤을 때 한국에서 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난 우리 애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인정머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예의도 갖출 줄 알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애들이 더 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 제대로 된 교육은 한국에서 해주고 싶어. 우리처럼 말고 더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기에 그 기회를 한 번쯤은 줘보고 싶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며칠 내내 고민을 하는 듯 했고 이윽고 제가 원하던 말을 해줬습니다. 한국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 지인 소개로 화상 면접 3차까지 했는데
와도 좋다고 했어. 한 달 시간을 준다고 했으니 한 달 동안 우리는 준비하고 넘어가면 돼.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그녀에게 전하니 그녀도 서둘러 한국으로 넘어갈 준비를 했어요. 저는 그녀가 살겠다고 한 같은 아파트에서 살 거라 크게 알아볼 것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그녀는 제게 꼼꼼히 다 알려주며 대신해줬습니다. 평수는 우리랑 똑같이 42평이고 사진처럼 집이 전체적으로 넓은데 무엇보다 학군이 빵빵한 곳이라 애들 키우기에 딱이야. 그렇지만 주변에 다른 아파트도 있으니까 내가 보내준 거 다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말해주면 연결해줄게. 저보다 더 신난 그녀는 저희가 살 집을 준비하는 것도 이민 신청을 하는 것도 아이들이 당장 한국으로 가서 다닐 유치원과 학교를 찾는 것도 전부 도와줬습니다. 준비를 하며 놀란 것은 한국은 모든 일 처리 속도가 매우 빨랐어요. 특히 가전과 가구를 채우는 방법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직접 보러 가지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날에 딱 맞춰서 모두 배송을 해주셨고 입주 청소도 돈만 결제하고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니 맞춰서 다 해주셨어요. 한국으로 이민까지 가면서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고 미국에서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옆에서 그녀가 많이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기도 했죠. 그렇게 한국으로 넘어오자마자 서로의 집을 들러 부족한 것들을 보고 함께 채워나갔습니다. 청소도 말끔하게 되어 있고 가전 가구들도 제가 원하는 배치 그대로 해놔서 먹을 것만 채워나가며 살 수 있었죠. 한국에서 저희 부부도 아이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녀가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역시 한국 교육은 제가 기대한 것처럼 교육 과정 자체가 세세하고 탄탄했어요. 실제로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들 전부 교육 과정을 수료해도 여전히 한국에서 체류하고 산다고 해요. 미국은 자유롭게 선택하며 공부를 할 수 있다면 한국은 정해진 필수 과목을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학습하고 이에 따라 본인의 진로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좋았습니다. 너무 자유로운 미국보다는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딱 잡아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것도 결국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 밑거름으로 남아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지금 저는 이곳으로 온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그녀가 한밤중에 저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던 신혼 때 그 마을에서 시작해 아이들을 낳고 키웠기에 정도 많이 들었던 곳이지만 사실 아이들이 더 크면 교육 문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한국으로 오는 것이 더욱 깊이 다가온 듯해요. 더군다나 춥디 추운 미국의 겨울에서만 지내다 따뜻한 한국의 가정 집마다 있는 온돌의 온기로 평안함까지 느끼고 있죠. 마을 분들은 시간이 지나 그녀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늘 둘이 붙어 다녀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제가 떠난다고 했을 때도 제게 그랬습니다. 낸시는 지금 저 여자를 너무 믿는 것 같아. 그러다 배신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까지 갈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 진심으로 걱정돼. 그래서 저는 웃으며 말해줬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과 좋은 동네에서 오래 함께 했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이상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우리 모두 잘 알잖아요. 저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 애들이 성공할 수 있는 자리를 제대로 펼쳐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고 하지만 제게 이 말은 꽤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그녀와 저를 만나게 해준 것이 서로를 위한 하늘의 계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성장하길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잘 지내려 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저도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어렵지 않게 새로운 꿈을 조용히 펼쳐보려 합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저와 한국 음식을 잘하는 그녀, 저희 둘이 함께 아파트 상가의 반찬 가게를 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조금씩 함께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일을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기에 마이너스만 나질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이 한국인 가족들을 만나서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요즘이에요. 내가 살던 미국은 분명 경제 대국이 맞았지만 한국 역시도 미국에 못지않았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저를 도와준 그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고 또 저희를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한국인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자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인 여러분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운명이란 게 있다면 이런 걸까요? 먼 미국에서 한국인 가족을 만나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시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쪼록 늘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세요. 언제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